시각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현정입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인데요. 체감 온도는 더 많이 떨어졌고 길도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건강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예상보다 더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기대감 역시 더 가라앉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이 여전히 좀 부진함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석 달 만에 3%대로 내려앉으면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2012년에 2월이죠. 첫날이 시작이 되는데요. 1월 지난년 말 종가 기준으로 6.7% 상승을 보였습니다. 1월 효과를 톡톡히 본 건데요. 2월에는 평균을 보니까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국내장 어떻게 움직일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나오셨고요. 또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또 하루 만에 소폭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1954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0.7% 내렸던 삼성전자가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어제 1% 넘게 하락을 줬었는데 오늘은 반등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어제 1~2%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고요. 그 밖의 종목들의 등락이 오늘은 좀 엇갈리는 상태인데요. 신한지주가 보합권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0.3% 정도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롯데쇼핑은 1.6% 시장 대비해서는 좀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사흘 만에 반등을 했었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1.7% 감세 출발을 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오늘 소폭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오르는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는데요. 메디포스트가 4% 급등, CJ ENM이 어제에도 강세였는데 오늘도 1.7% 상승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2월의 첫 거래일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하창호 팀장님, 코스피부터 좀 봐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한 1940포인트 정도 있었는데 장 막판 한 30분을 남겨놓고 비차익을 통한 매수가 들어와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955포인트에 갖다 놨습니다만 어떤 프로그램 매수 영향이 좀 컸었던 어떤 시장이었고 밤새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도 사실 약간은 조정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출발 시장 자체도 1950포인트 밑에서 조금 출발할 수 있는데 잠깐 조금 큰 그림에서 보면 1월달 시가 자체가 1830포인트 출발했고 종가 기준은 1955포인트였기 때문에 1월 정시만 봤을 때는 지수로서는 1월 효과가 나왔었다고 정리를 해보겠고 오늘 이제 2월의 첫 거래일이죠. 첫 거래일인데 지금 지수가 1950선 정도에서 약간은 중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로 큰 흐름보다는 조금 시장은 눈치를 보는 관망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아침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한 8.33포인트, 0.43% 하락한 1948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합니다. 3일 연속 지금 5일선 밑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시나 한 5거래일 연속 1950선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좁게 봤을 때는 1935포인트, 그리고 위로 봤을 때는 1965포인트를 돌파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트렌드를 이어가는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약간은 110만 원 정도에서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0.9% 하락한 109만 7천의 호가 들어오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늘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현대 기아차보다도 사실 모비스죠. 모비스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모비스가 약간 기술적 반등 실적으로 보이면서 28만 원 1,000원의 호가 1.44%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상대적으로 어저께 그나마 조금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던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약간 약보합세다 볼 수 있겠고, 화학석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최근에 좀 메리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0.4% 상승한 37만 5천 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7만 원 정도에서 보합세를 보이는데, 지금 뭐 정시만큼이나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100 밑에서 약간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화학 섹터도 약간은 종목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수급으로 잠깐 살펴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어저께도 외국인이 사실 장중에는 매도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매수를 조금 들어왔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는 업종에서 봤을 때도 굵고 산 게 아니라 뭐 여타 섹터 좀 샀는데 자동차, 특히 모비스의 매도세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강도가 조금 약해졌다는 데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기관 쪽에서는 역시나 투신이라든지 뭐 기타 법인의 매도세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흐름 자체가 매수 차익 잔고가 8조 5천억 이상 넘어섰기 때문에 프로그램 부담에 대한 영향을 조금 갖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파생 시장에서 최근에 약간은 단기적인 트렌드 매매가 좀 나오지 않나.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기관은 파생해서 선물을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약간 소폭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생각해 보였고, 프로그램 오늘은 지금 베이시스가 한 0.1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차익 쪽에서는 26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수급 전문가들이 2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월 또 만기일인데, 아무래도 만기일 날 바로 프로그램 물량이 부담을 주기보다는 그 D-Day 이벤트를 앞두고 아니면 전에 먼저 나오든지 아니면 이후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 프로그램 어떤 흐름이라든지 베이시스 동향은 향후에도 계속 체크해 봐야겠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하루 만에 소폭 밀리면서 장을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이틀째 오름세입니다. 장 초반부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코스닥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정태근 전문가 짚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보다는 출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3% 약보합권 출발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0.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시장이 조금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그에 비해서 조금 견조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상당히 저항권으로 작용했던 510포인트에서 515포인트를 현재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는 저항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금 견조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가 좀 역전이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상승했는데, 오늘은 장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수급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개인이 16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12억, 그리고 기관이 4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급 구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510포인트에서 515포인트 선 라인을 계속해서 좀 지켜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그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프롬파스트라든지 그리고 유라테크 같은 어저께까지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세종시스템화가 조금 오늘은 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매수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은 조금 접근하실 구간이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일 쪽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SM이라든지 그 엔터테인먼트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류 열풍이 이제 한류 광풍이라는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SM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좋은 수급이 그에 또 반영이 되면서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M만 좀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이런 수급 고조가 반영이 되면서 55,000원대 확실한 돌파이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가 공략주 듣기에 앞서서 어제 주셨던 비상교육 흐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 넘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르네요. 현재까지 11,800원입니다. 약간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200원 정도 더 플러스를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상교육은 제가 정책 관련 수혜주면서 우선 교육의 수혜주다, 관련된 교과서의 컨텐츠 관련 부분들을 갖고 있고, 또 2015년까지 디지털 교과서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기술적으로 제가 천적한 상파동을 좀 기대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11,000원대 11일 평선 계속 지지한다면 계속 들고 가시고요. 거래가 늘면서 이 11일 평선이 하회된다면 즉각 손절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만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비상교육 AS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가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네, 공교롭게 제가 지난 1월 첫 거래일에 추천한 종목인데 오늘 2월 첫 거래일에 다시 한번 추천한 종목이 됐습니다. 국순당을 오늘 시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전통주 제조업체고요. 막걸리 매출 비중이 54%, 백세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백세주가 33%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면서 국내 최대 전통주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막걸리의 글로벌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막걸리가 그 작년에 일본 수출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 롯데주와 서울 탁두가 합작한 서울 막걸리가 지난해 150만 상자, 24입 기준으로 해서 150만 상자 이상이 일본에 수출이 된 상황이고, 작년 그 롯데 주류 수출에 배가 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된 상황인데, 이 막걸리 열풍은 최근에 한류 열풍과 더불어서 이 중화권과 일본, 미주 지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업계 최초로 전국 냉장 유통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 생막걸리 유통 기한을 30일로 이제 늘리면서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좀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그 2009년과 2010년 국순당은 그 판관비와 더불어서 이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면서 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이익률과 마진율을 줄여서도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는 그런 전략을 좀 취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주가에 반영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1월 추천 이후에 목표가 달성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바닥권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상승되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영국과 프랑스 이런 유럽의 7개국의 막걸리를 수출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출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현지 유통망을 통해서 지분 투자로 좀 있는 프랑스의 꼬낙 제조업체 꼬나페람의 현지 유통망을 통해서 이 한류의 영향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막걸리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순당이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막걸리의 글로벌 성장성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적 운영과 더불어서 기술적 바닥 탈피 국면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제가 첫 번째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적 가시화가 더욱더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향후 시장 점유율에서도 확대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실적 대비 수적 밸류에이션 일단 10,000원까지 볼 수 있는데, 그 이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주가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차트에서도 보면 최근에 대량 거래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3일 전에 대폭 상승한 이후에 올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투자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순당은 어제 종가 기준에서 큰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얼마쯤 사보면 좋겠습니까? 네, 현주가 8,430원, 8,450원에서 8,500원 밴드를 드리겠는데, 이 가격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목표가는 9,500원까지 일체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8,000원 하이시에 손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 오늘장 공략주 국순당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외환 채권 시장 동향 찍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월말을 맞아서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어제 장에 영향을 미쳤었죠. 환율이 이 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었나요? 오늘장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3원 70전 상승한 1,127원에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간밤 뉴욕 증시에서 그리스 국채 협상이 좀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유로화가 하락하고 엔화가 강세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을 연출했습니다. 특히나 엔화 같은 경우는 최근 3일 동안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78엔 수준에서 76엔 수준 초반까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BOJ 일본은행의 개입 경계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유로화만 보다가 엔화를 봤을 때 안전자산 쪽으로도 자산이 좀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까 9시에 발표되었던 1월 무역 수지가 20억 불 적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아무래도 달러원 환율의 상승에 좀 힘을 보태는 그런 재료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특히나 이 무역 적자 내용 중에서도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는 전형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환율은 1120원대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를 하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들이 좀 가능하겠고요. 1120원대 수출업체 내고 물량은 좀 많이 약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많이 내고 물량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수출업체보다는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는 긍정적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환전보다는 NDF 시장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외국인의 달러 선물 매수 동향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요소 이런 거 대외 변수들을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1월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또 소비자 물가도 발표가 됐는데 오늘 채권 시장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채권 시장 동향도 봐주십시오. 네, 채권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3.4%로 3%대에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전월비로는 0.5%나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전년비로는 기저효과가 작용했지만 계속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표상으로 3%대로 내려왔다라는 이런 요소들은 채권 시장에 좀 재료적으로는 좋은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7틱 상승한 104.53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대통령이 물가 안정 발언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가 되더라도 물가를 잡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외국인이 5천 계약 이상 1분 동안 순매도를 하면서 어제 국채 선물이 반빅 이상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어제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소들로 봤을 때 일단 외국인에 의한 변동성은 지속이 되겠습니다만은 레인지 자체로는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35%에서 3.45% 정도 레인지는 소폭 상향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레인지 내에서의 등락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봐야겠죠.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일본 증시는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니케이 지수 8,783.4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0.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저께 그 일본 시장이 그 상승으로나마 끝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그리스에서 국채 교환 협상이 이제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다. 뭐 요런 소식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고요. 어저께 이제 파파데모스 총리가 그 전일 그러니까 EU 정상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협상이 상당히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이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유럽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부분이 밝혀졌었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절적 요인이 반영되고 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2월 대비해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결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제철업계가 실적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이제 엔화 강세와 세계 경제 전망 그 성장이 둔화로
일본 제철 산업이 위축되면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JFE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그 실적 전망을 상당히 낮추겠다고 밝혔었고요. 그리고 신일본 제철 같은 경우도 27일 날 지난해 4사분기에 순손실을 봤으며 올해 실적이 손익분기 수준에 그치거나 심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의 제철업계가 엔화 강세와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었고요. 주변 경쟁국들이 일본 제철사들의 수출 시장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가 이제 저가 철강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철사들은 이제 조각량을 상당히 줄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JFE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그룹 전체의 조각량이 전 회기년도에 비해서 8% 줄어든 2,90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2월과 3월 사이에 판매 부서를 제외한 전 직원이 3일간 강제 휴무를 해라. 그래서 뭐 비용 부분에서도 아끼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그 12월 실업률이 4.6%였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는 이제 11월 달의 실업률인 4.5%와 그리고 시장 예상치인 4.5%보다 조금 높은 그러니까 4.6%를 기록했던 거고요. 지난해 말 엔화 강세로 수출이 감소한 것은 제조업체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했기 때문에 요 0.1%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실업률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가 지난해 3월 대지진 복구를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추경 예산을 책정을 했고 향후 20조 엔이 넘는 자금을 10년간 지진 복구에 투입하는 방안을 승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평소보다 이제 재고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복구를 위한 노동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노동시장이 안 좋지만 개선될 여지는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고요. 주요 이슈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8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짚고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미 증시는 경제 지표가 부진한 성적을 나타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약보합권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국내 증시는 추가 상승 흐름을 타기 전까지 숨고르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7포인트 하락한 1948선에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3포인트 하락한 195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295억 원, 외국인은 406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19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오른 516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시초가로부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0.48%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68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2억 원, 외국인은 40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26% 하락한 109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2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실적 부진 이후 지속적으로 약세 보였던 현대모비스는 오늘 강세장 연출하고 있는데요.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상승한 28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3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약보합권에서 8만 3,200원에, SK이노베이션은 강보합권에서 17만 1,500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2만 6,700원에, LG전자는 약보합권에서 8만 1,900원에, 호남석유는 0.4% 상승한 3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0.2% 상승한 25,200원에, CJENM은 3%대 강세 보이며 32,950원에, 포스코아시티는 강보합권에서 8,9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3%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10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는 2.68% 상승한 14만 2천 원에, SFA는 강보합권에서 5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강보합권에서 89,100원에, SM은 1.5%대 강세 나타내면서 53,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강보합권에서 9,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어제 장중 내내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장 막판 크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가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오늘 증시는 소폭 조정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현물 시장에서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전략 짜봐야 할 텐데요. 먼저 하창봉 팀장님께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좀 봐달라고 여쭤보고 싶고요. 또 체크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다 보니까 어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눈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코스닥의 특징은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이는데 예. 와이젠트 같은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면 아침에 한 5만 3천 원까지 갔다 조금 밀리고 있죠. 와이젠트 같은 경우는 100% 무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었고 또 하나가 무상증자 기준가가 4만 9천 원이었습니다. 이런 걸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권리 기준가보다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정자를 받은 분은 실제적으로 현재 수익만큼의 수익이 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와이젠트 같은 경우 오늘의 시가 약간 강수에 밀리는 거는 가격 착시 효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9만 원, 10만 원대 있다가 이 5만 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락의 착시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고 SM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오늘까지 주식을 사야 2월 3일 날 시작되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 잠깐 말씀드리면 SM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상과 무상을 같이 하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기준일이 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주식을 사야 되고 실제적으로 내일은 SM은 유상증자 권리락이 들어가고 또 3월 말 정도에 3월 전에는 무상증자에도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려고요. 또 로엔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잘 올라가죠. 제가 오늘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말씀드릴게요. 로엔 같은 경우 우리가 멜론만 알고 있고 그 아이유 때문에 잘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조금 더 크게 보면 로엔에는 아이유 외에도 밑에 보면 써니힐이라든지 지아라든지 런이라는 이런 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아이유보다는 비중이 조금 못합니다만은 드라마 OST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작년에 차승원 씨가 나왔던 최고의 사랑 OST도 실제적으로 로엔 소속사 써니힐 가수의 OST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로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키스트입니다. 아마 상한가 정도까지 제가 같은 걸 봤는데 요새 드라마 제작사들이 소리 소문없이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키스트는 4,185원 상한가 마감인데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키스트는 대표적인 한류 열풍 배용준 씨가 대표로 있죠. 그래서 지금 드림하이2에서 배용준 씨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있고 지금 MBC에서 히트를 달리고 있는 해품달이라 그러나요? 해를 품은 달? 예, 그분들의 인기가 있는 김수현 같은 경우가 이 키스트 소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조금 들어오면서 약간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소리 소문 없이 드라마 음원 관련해서 컨텐츠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예, 이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 시장은 사실 좀 재미없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제 잠깐 딴소리를 했는데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로 내용적인 측면보다도 약간 유럽 어제 지표 조금 그리스 조금 좋은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고 미국 조금 지표 안 좋게 나왔죠. 소비 지표 조금 안 좋게 나오는데 약간은 어떤 시장이 조금 상승 위에 저는 쉬어가는 구간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가 1월달에 많이 오른 만큼 사실 미국 증시는 더 올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대외 이슈보다도 작은 경제 지표에 조금 주목하면서 쉬고 있다 생각해 보겠고 지수로 바로 들어왔을 땐 1950포인트라는 수치는 실제적으로 테크니컬 분석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저항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10월달, 11월달에 올라갔던 포인트보다는 장단기간 수렴을 하고 올라왔고 지금은 또 작년 4월 이후에 가장 이상적인 정배열 상태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양호하다.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1월달에 강했기 때문에 최소한 2월 초순까지는 중순까지는 강세 효과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시장에서 수급 이야기할 때 가장 누차 드리는 말씀이 1월달에
외국인이 한 5조 5천억 정도를 샀는데 그 금액 중에서 7, 80%가 프로그램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물량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사실 저도 한 수년간 한 8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수 차익 잔고를 분석하고 시장을 예측해 봤는데 못 맞추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간단히 해석하십시오. 만약에 창구에서 오늘도 외국인이 470억밖에 안 사고 있고 기관도 90억밖에 팔고 있는데 장이 덜게 사고 만약에 선물해서 많이 팔아도 장이 안 빠진다. 그런데 밑에서 프로그램이 받쳐준다. 그랬을 때는 프로그램 매수 자체가 시장을 급등시키기보다는 하방을 다져주는 차원에서 다 받쳐준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도 4, 5천억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4, 5천억 샀을 때는 시장에 강하게 간다.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매수가 유입됐을 때는 시장의 완충작용 그리고 창구를 통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올 때는 상승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건 일단은 시장 하방 경제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일단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한번 저는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 2월장은 어떻게 움직일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일단 2월의 초중순까지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고 오늘의 숨 고르기는 쉬어가는 정도라고 판단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동시에 또 코스피가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자, 정태근 전문가는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디에 두시든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뭐 대외 변수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좀 대외 변수가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는 그만큼 수급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수급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어저께 뭐 EU 뭐 정상회의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에 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하창국 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좀 쉬어가기 위한 어떤 핑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우지수가 12,800포인트까지 접근을 했는데 충분히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현재 241선까지 다가오게 되면서 장기 추세를 돌릴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나오듯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쉬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보다는 좀 국내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제가 드린 내용을 본다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241선에 대한 돌파 여부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241선을 갭으로 돌파하는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 단기간은 조금 부대끼는 흐름이 지속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오늘 얘기 좀 해야 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이후에는 약세 마감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고를 드린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해드린다면 전일 같은 경우는 그 장 후반 쪽에서 콜옵션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은 콜 같은 경우에 외국인 개인들이 큰 폭의 정리가 나왔습니다. 큰 폭의 정리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쪽의 증권이 그 물량을 받아가게 되면서 장 후반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 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려본다면은 좀 두 가지 요인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좀 본다면은 자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콜을 상당히 장 후반에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외국인과 기관의 증권 쪽에서 이렇게 받아 나가는 부분들이 조금 오늘 아침 시장까지 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조금 오늘은 좀 환율이 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일 장 후반 쪽에서 조금 환율이 안정을 보였다는 부분들이 오늘 아침 쪽에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이끄는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쪽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장 후반 쪽으로 할 때 조금 약세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기술적인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피에도 어쨌든 선행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5일선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그 코스피 대비해서 좀 현물지수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200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50선을 이탈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업종지수가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5일선에 이렇게 다가가더라도 장 후반 쪽으로 갈수록 코스피 200지수란지 그리고 선물이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와서 외국인들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풋옵션을 1월 25일부터 계속해서 누적을 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폭이 아니라 큰 폭의 어떤 매수 물량을 쌓아가면서 누적시켜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매수 포지션이 최근에 와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선물 포지션도 한번 봐야 될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최근에 6천 계약 이상 어떤 선물 매수에 대한 누적을 늘려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41선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 풋 매수를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선물 매수가 만약에 6천 계약 쌓는 이 물량이 만약에 청산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정도도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저 같은 경우 시장을 좀 약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요인 때문에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만약에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즉 백오대선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화면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선물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약해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천 계약 이상 누적시켰던 선물 매수를 결국에는 매도로 전환시키면서 끝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듯이 선물이 매도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강하긴 하지만 장 후반 쪽으로 갈수록 조금 약해질 가능성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께 오늘 구체적인 업종별 투자 전략을 듣기에 앞서서 이 시각 코스닥 특징주 짚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전일미 증시는 이후 정상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부진으로 혼조세로 마감했고, 현재 코스피 지수는 1포인트 하락한 1954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 특별 정상회담에서 신재정 협약에 대한 안건에 합의는 했지만 ESM 재원 확대 및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투자 전략은 외국인의 유동성이 지속되면 주가는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두되 2월 유로존 위기국의 채권 만기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광주 전남 건설업계 최초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인 남화토건입니다. 최상준 대표는 항만공사 및 미군공사 분야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탄탄히 해 지역을 넘어 국가대표 건설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화토건은 55년 노하우와 기술력을 축적해온 호남의 대표적 건설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며 코스닥 상장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탄탄한 재무구조와 기술력을 인정받은 항만공사 및 미군공사에 특화된 수주 활성화가 자리합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SOC 재정 투자 예산 증가로 광급공사 시장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아토건에는 큰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고, 또한 전체 매출의 25% 정도 차지하는 미군공사 역시 3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 건축공사 등 수주가 예상됩니다. 예, 자, 남화토건의 동종 업계 회사와 비교했을 때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건축과 토목 양대 건설 부문에 균형 있는 매출 구성이 장점이며, 관급 공사 위주로 공공 부분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 부분이 20%에 불과한 만큼 리스크가 적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상장 종합건설사 평균 원가율보다 낮은 비용 우위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2009년도 이후 상장사 평균보다 낮은 원가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풍부한 수주 잔액도 강점이 되겠습니다. 최 대표는 축적된 노하우와 특화된 기술력을 토대로 안정 속에 꾸준히 성장 모멘텀을 찾아 성장하는 전략을 견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제 투자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요. 남아토건 어제 상장이 됐군요.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십니까? 네, 현 주가는 PER 9배, PBR 0.5배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남아토건은 최근 실시한 공모주 청약에서 1269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장 첫날인 어제 7.25% 상승한 4,290원으로 산뜻한 출발을 했지만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있어 손절 라인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공모가 3,000원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수가 4,200원,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900원 제시합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신규 상장 주주 남아토건이었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 팀장님 업종별 전략 좀 짜주세요. 예,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수는 예. 한 1950포인트 멈춰 있고 어떤 자동차는 전기전자 조금 소강 상태에서 소리 소문 없이 내수주가 어떤 그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것처럼 경기 방어주, 민감주 성격을 커버해 주면서 좀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몇 가지 종목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살펴보면 확연하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1월 달 이후에 조용하게 한 15만 원 정도 있던 주가가 어느새 18만 원까지 훌쩍 올라왔다. 사실 지난 하반기가 되겠죠. 10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정위 압박이라든지 실적 부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소리 소문 없이 지금 현대백화점의 주가는 그런 이야기 나오기 전 벌써 9월이라든지 10월 주가까지 올라와 있다. 그래서 시장에 우리가 워낙 삼성전자가 어떤 시장을 잡아주고 여타 자동차 조금 밀리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몰린 건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내수주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고 예. 또 하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지금이라도 저는 사도 된다고 보는 종목이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은 그 제가 다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지금 다시 이제 70만 원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아니 7천 원짜리 사고 싶지 70만 원짜리는 사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죠. 70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투자 금액을 70만 원어치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는 발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몇 주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투자했냐가 중요한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700원짜리 1000주 사면 좋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주가는 장기적으로 성장주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오리온을 왜 지금 가격에 또 주목하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뭐 중국 초코파이 하면 대변되는 것도 있고 CJ 제일제당을 제끼고 음식료 시가총 1위죠.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횡령혐의로 들어갔다 그러면 좀 그런가요? 담 회장님이 또 나오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외 박차 일확천을 가는데 저도 생각해도 여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있습니다만 중국 긴축 완화할 때 중국 내수를 봤을 때 가장 많이 클 수 있는 회사는 오리온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이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사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의 주가라는 거는 사실 이게 70만 원, 68만 원짜리 사고 뭔 재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딱 100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무대포 정신으로 들어가면 오리온 같은 종목은 단순한 투자 관점보다는 주식 저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무시했던 하나 그 대한항공 같은 그 내수주들도 사실은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조금 체크하시면서 시장이 워낙 그 제가 종목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뇌수주라든지 방어주들이 워낙 조금 삼성전자나 이런 게 달리다 보니까 소외됐었는데 어느새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단순하게 올라오고만 있을 때라고만 판단해야 되느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장 전략가들이 지수가 여기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베팅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230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나면 또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올라오는 내수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재시작하는 모멘텀에 저는 들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음식이라든지 내수 유통주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근데 펀더멘탈로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말로 표현을 못 하는데 삼성전자가 약간은 조정의 시그널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차트로부터 먼저 살펴보겠는데 사실 뭐 차트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제가 삼성전자를 조금 길게 보면 오늘 조금 보시죠. 삼성전자 사실 강하게 8월 이후에 강한 시세를 보이고 나서 진폭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한 번 그리고 두 번 지금 세 번이죠. 세 번이 지금 약간 네 번째인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보면 약간은 조금 이제 삼중천정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삼중천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요 상승 1월 중순 이후의 상승이 실제적으로 외국인 작품이었다는 것이고 111만 원 정도에서 외국인들은 조금 사고 있습니다만은 기관들은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제가 삼성전자 착시 효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좋습니다. 굳이 외국인이 삼성전자만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 5%만 투자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또 삼성전자에 들어왔던 한머니만 1조 원의 자금 자체가 5천억을 베팅한 선물시장과 같은 자금이었다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얻어냈던 100만 원의 수익보다는 선물시장, 발생시장에서 얻어냈던 수익이 훨씬 높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체 분석을 할 때는 사실 계속 누가 사고 누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삼성전자 사면서 과연 다른 쪽에서 다른 꼼수를 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삼성전자는 약간 반등 시그널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근데 삼성이 무너진다고 다 무너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누가 받쳐주느냐? 화학하고 철강 건설 쪽에서 장을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하락이 조금 시그널이 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하창무 팀장님 어제도 이런 말씀하셨죠. 코스피가 2,000을 가는데 IT나 자동차보다는 증권, 화학, 철강, 건설 쪽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셨고요. 향후에는 이제 내수주도 꿈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사담는 것도 좋겠다 하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예. 일단은 뭐 최근에 뭐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 근데 문제는 그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 개인들은 반대 매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준비한 원금을 조금 한번 언급해 본다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IT 같은 경우 1,818억 그리고 금융주 1,555억 그리고 운수 장비는 4,13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개인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IT를 매도하고 있고 금융을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운수 장비를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아이러니컬하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조지 소로스도 이런 얘기를 했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했는데 항상 그 주체가 좀 개인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조금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현상도 좀 발생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시장을 이끌 만한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뭐 시장이 제가 보기엔 100년이 지나도 좀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개인 축에 나는 좀 끼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조금 옛날에 뭐 1박 2일한 예능을 한번 예를 들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조금 그런 부분도 조금 이런 이기적인 주식시장에서는 좀 이기적인 부분도 조금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상기를 하시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나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T 금융뿐만 아니라 지금 화학은 좀 쉬어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업종도 지금 현재 좀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저께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올라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수주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야 된 확신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수급에서 표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면 건설업종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저 같은 경우에 대우건설 그리고 대림산업 그리고 GS건설 쪽으로 조금은 압축을 좀 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업종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가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탑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 세 종목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금융주 같은 게 지금 현재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KB금융이란지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그 조정을 받게 된다면 좀 추가적인 조정도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매수 타이밍이 되면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시기로 잡고 가심 종목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탄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료 같은 경우에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 뭐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그 현재 충격을 받고 있는데 네오이즈 게임즈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네오이즈 게임즈가 지난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주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냐면은 기관들 리포트를 나오게 본다면은 그네들 기관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기관의 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네들은 네오이즈 게임즈였던 실적에 만족을 전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지만은 어쨌든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관한 부분 충분히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만 지켜주는 지금의 자리를 좀 지켜주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하 팀장님. 예, 제가 아까 내수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카지노 업체 사실은 항상 실적 좋은 거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카지노 업체 하면 보통 3인방이죠. 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있는데 저는 강원랜드 그 국내보다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1위 업체 파라다이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파라다이스는 제가 어떤 오늘의 관심 주면서 이번 주 주간 차트 공략주를 먼저 뽑아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적인 측면은 워낙 많이 알기 때문에 오늘 좀 자제할 것 같고요.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고 어떤 그 실적 자체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조금 기관들도 수급도 좋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를 이제 제가 제 나름만의 분석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 내용을 잘 보시면 가장 만약에 테크니컬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수평선을 긋죠. 수평선을 긋게 되면 바로 9,500원이 저항으로 보입니다. 제가 노랗게 표시해놨는데 근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 접근하는 자의 어떤 해석의 차이 다른데 저는 여기서 지지선을 끈 게 아니고 차라리 채널을 껐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작년 8월 이후에 이렇게 이걸 통로라 그러죠.
하락 채널에서 작년 11월 달부터 돌려버립니다. 돌려버리고 나면 지금은 실제적으로 얘는 상승 채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단기적으로 지난 8월 달에 8,000원, 9,000원의 강기 저항은 있습니다만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그 추세를 가져간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 탄력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이런 종목은 양봉타법입니다. 양봉타법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은 오히려 양봉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런데 이제 전략적으로 드리면은 어제 강한 시세가 나왔죠. 어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주가가 갖고 있는 체질의 특성상 전일 한 5%의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조정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자체는 철저하게 9,400원 밑에 9,200원에서 9,400원 사이 전해드리겠고, 목표가는 아주 크게 보면 11,000원인데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는 한 15,500원까지만 제시해드리겠고, 예. 기술적 분석으로 접했기 때문에 기술적 손절가는 8,300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트만 보고서도 지금 살 자리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파라다이스 매수하실 분 목표가 손절가 체크를 해보시고요. 정태근 전문가 오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진짜 그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진짜 실질적으로 완전 기술적인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으시네요. 예.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드냐면 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자 121선과 24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 난 것을 역별이라 그럽니다. 그럼 역별이 난 종목은 241선까지는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 요거를 보시면서 바로 좀 차트로 바로 좀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좀 예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자 지금 현재 송원산업의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120선과 241선 현재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자 났죠.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난 종목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삼성중공업입니다. 121선과 24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역별이 났지만은 반등이 241선까지 나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은다면 아트라스 BX 마찬가지로 121선과 24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241선까지 반등이 나온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성원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원산업도 마찬가지로 역별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역별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241선까지 기술적으로 어떤 펀더멘탈이란지 실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올라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목표 그 매수가를 11,500원을 준비를 했는데, 자 지금 정도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조금 이런 종목이 나왔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41선이 있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원에 한번 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 꽤 높습니다. 송원산업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투자 손절방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